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점점 오르는 당 수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 전 인구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당뇨병 위험 인구가 무려 2천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혈당을 쭉쭉 잡는 맨몸 운동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바로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고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정승재 건강운동관리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분홍색 옷을 두 분 다 입고 나오셔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입니다. 당뇨병 비만 환자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정승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요. 정형외과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뭐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건장하시고 하셔가지고 빨리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잠깐 두 분과 이야기 조금 나누어 보고 운동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고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많은 분들 진료보고 계시지만요, 또 작년까지 당뇨병 학회 교육위원회 이사를 또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또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또 큰 상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당뇨병 치료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요거 한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뇨병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혈당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혈당은 그 뭐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 스트레스, 뭐 수면 이런 게 전부 다 어우러져서 이제 혈당이라는 게 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당뇨 교육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식 전달에서만 그쳤다면 요즘에는 당뇨 자기 관리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적게 먹었는데 저혈당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혈당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아픈데 밥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300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의사나 간호사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자기관리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영양사, 간호사, 그래서 운동 처방사 선생님,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이 팀을 이뤄서 환자와 같이 이제 굉장히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곤란함이 뭔가, 생활 습관을 조절하려면 이 환자에서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환자의 그런 생활 패턴을 바꿔드리는 그런 거가 이제 자기 관리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근간이 되어야만 그 위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인슐린의 치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되어야 이제 당뇨병에 대한 그 관리율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당뇨병은 교육이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당뇨병만큼 교육이 중요한 병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습관과 정말 밀접한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분명하게 많고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께서도 많은 환자분들 만나시다 보니까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 가장 밀접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어떠세요? 실제로 환자분들 보시면? 대부분 당뇨라고 하는 질환이 아시겠지만 먹는 것도 많이 드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세가 좀 많고 하신 분들이 당뇨가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젊으신 분들도 좀 많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당뇨병 위험률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당뇨가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20대도 많이 늘고 있고요. 20대, 30대가 지금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당뇨병 위험률이 점점 이형 당뇨병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정말로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습관 조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 계속 해드린다 그러면 그게 운동 부족 때문에 굉장히 좀 체중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체중 내지는 비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셔서 운동 교육을 오시면 정말 젊으신 분들이 오셔도 그냥 되게 간단한 쉬운 운동인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군요. 힘이 그만큼 없고 근력이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교육해드리면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결과들이.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정말 약에만 의존하는 질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각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계신데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아, 건강운동관리사요? 네. 네. 사실 처음 저 모셔가지고 되게 네.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명칭은 2016년도 그때 이제 처음 자격증이 생기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전까지는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은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운동처방사라고 또 하고 또 건강운동관리사가 공식 명칭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문화체육부 거기 소속의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이고요. 하는 일은 꼭 당뇨만 관련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물리치료사님과 다른 네네네. 직업이 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물리치료사랑 운동처방사 옛날 명칭 이렇게 놔두면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직업이 병원에서 많이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큰 병원들에 조금씩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네네네. 제일 구별되는 거는 물리치료 선생님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자격증이고 저희는 문화체육부. 근데 하는 일은 조금 비슷하지만 저희도 약간 어떤 운동 교육,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뇨병 관련해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도 따긴 땄는데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운동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진짜 이 주제에 맞는 전문가분을 아주 제대로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게 진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운동도 같이 하셨을 텐데 이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드라마틱하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딜 가서도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씀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뭐 상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열심히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0대 남자분이셨는데 키가 굉장히 크세요. 187 정도? 180 넘는 분이셨는데 체중도 140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이셨는데 당연히 운동에 대한 관심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드시는 음식은 대부분이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게 됐는데 일단 혈당 같은 경우도 공복 혈당 같은 경우가 200을 넘었고 그 당혈색소 같은 경우도 1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인슐린 치료부터 시작을 했던 분이었는데 저희 쪽에 협진을 받고 오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운동에 대한 그런 열의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거의 2년 가까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체중이 140이 좀 넘었는데 8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80이라고 하면은 키가 187이시니까 거의 다 빠진 거죠. 체중으로. 네, 거의 다 빠지신 거고 거의 한 60kg 가까이 거의 성인 여성분 정도가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혈당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정상 수치로 제일 마지막에 쟀을 때가 당혈색소가 6.2%까지. 그래서 뭐 물론 운동만 해갖고 그런 건 아니고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탄산을 다 줄이시고 햄버거를 좋아하시는데 햄버거를 먹을 때도 물에다 드시고
네. 감자튀김 안 드시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와,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약 끊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 끊을 수 있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제 젊은 비만 환자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젊다는 거, 당뇨병이 발병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인슐린 분비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능이 남아 있을 때 이때 이제 체중을 빼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당뇨가 좋아지고 약을 끊고 당뇨가 완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지만 GLP-1 작용제 이런 인크레틴 관련 호르몬제들이 주사제 같은 굉장히 것들이죠. 그 일론 머스크가 받고 살 뺐다는 위고비. 네, 위고비. 근데 위고비보다 더 이제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 털세파타이드라는 약은 그거는 당뇨 환자에서는 한 12kg, 13kg 이 정도 빠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당뇨가 완전 완치되는 것이 거의 한 50% 정도거든요. 당뇨가 당화혈색소가 전당뇨병도 아니고 5.7% 미만의 정상으로 떨어지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비만한 당뇨 환자한테는 이렇게 좋은 그런 소식이 있을 수가 없죠. 더 이상의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비만한 환자들은 전 지금 이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좋은 약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약들을 쓰다가 안 쓰면 또 도로 요요 현상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운동해서 빼진 경우에는 또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과 같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젊은 비만 환자는 운동해서 살 빼면 당뇨병 완치할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죠. 희망은 분명히 있다. 약 끊을 네. 수 있다고 분명히 네네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좀 배워보기 전에요. 운동이 이 당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네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당뇨가 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약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뇨가 쉽게 조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인크레틴 관련 호르몬들은 비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만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뇨는 이제 여러 당뇨 환자가 있지만 다 통틀어서 당뇨병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1부터 100까지 본다면 당뇨가 굉장히 경한 사람부터 100 정도라는 굉장히 심한 당뇨병까지 이렇게 다른데, 또 원인도, 그러니까 비만은 인슐린의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10이 있어도 10의 작용을 못하고 5의 작용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비만을 해결하면은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데, 인슐린 분비 장애가 있는, 인슐린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1밖에 안 나오고 0.1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요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직까지 인슐린 분비 저하에 대해서는 외부로 들어가는 인슐린으로 투여할 뿐이지, 그게 우리 몸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조절이 되냐면 내가 지금 뭘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뭐 스트레스 받는 것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안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굉장히 아주 파인하게 튜닝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뭐 100에서 150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분이 그거를 맞추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슐린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길이 조금 멀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정복에 영역이 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연속혈당 측정기나 뭐 이렇게 인슐린 펌프 이런 것들로 그래도 옛날보다는 또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운동이잖아요. 이제 궁금한 게 이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이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은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실제 좀 준비를 해와주셨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또 준비하셔야 돼가지고 잠깐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병에서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2010년도 초에 룩 어헤드 연구라고 이제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 조절을 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요거를 빨간색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그런 그냥 운동 좋다 그렇게 그냥 앉는 사람들이고요. 요 파란색은 이제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 7% 이상 감량 목표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주당 175분이니까 매일 한 3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지방 섭취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년 연구를 하고 그 뒤는 이제 연구 안 하고 그냥 이제 팔로우만 했거든요. 근데 1년째 보니까는 몸무게가 100kg에서 92kg까지 8kg 확 줄었는데 역시 여기도 요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느는 거죠. 근데 이제 피지컬 피트니스는 이제 어떤 체력 같은 건데, 이제 체력은 좋아졌다가도 이제 체중이 늘면서 자꾸 떨어지고, 허리 둘레도 비슷하고요.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가 한 7.3%에서 6.6%, 약 0.7 정도? 이거 떨어지고, 이제 체중이 늘면서 이것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중이나 똑같은 거 보신 거고, 이 HDL 콜레스테롤 아시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중성지방 떨어지고, 그리고 혈압 떨어지고, 요런 이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도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심혈관계 합병증이 그럼 덜 생겼냐? 그 결론적으로는 덜 생기는 거를 규명은 못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이 이제 여기 웨이트 타겟이 7% 이상, 1년에도 웨이트 타겟을 못 유지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는 분, 약간 떨어졌다 올라가는 분, 떨어졌다가 7%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분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잘 떨어져서 웨이트가 감소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45% 발생을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체중만 잘 떨어뜨리면 심혈관계 위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걸 50% 감소시킬 수 있다. 굉장히 대단한 결과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사망 위험은 어떠냐? 이거는 한 10년 정도 이상 더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보니까 이것도 체중 감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체중 감량이 10% 이상일 때 사망률이 한 20% 정도 또 감소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뇨병 완치와의 관계인데, 이 룩어헤드는 아니고 다른 연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20에서 65세고 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5kg 이상 빼면은 약간 86% 당뇨 완치, 아까 제가 한 50% 완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50% 완전 정상 혈당이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해서 이제 완치로 봤을 때 이제 86%의 완치라고 하니까, 그 당뇨병이 얼마 안 되신 그런 비만하신 분들한테는 체중 감량 10kg 이상 하시면 정말로 당뇨가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아까 지금 15kg 이상을 감량하면 그렇죠, 그렇죠. 86%가 완치된다는 연구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시니까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체중 감량이 밀접하다. 비만한 당뇨인 경우에는 이거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 습관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준비를 해주셨죠, 교수님? 아, 네. 운동의 효과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혈당 낮추고 합병증 예방하는 것, 특히 사망까지도 감소하는 거 보셨고,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고, 그리고 뭐 몸무게도 줄여주고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 이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일단 의사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망막 합병증이 지금 막 굉장히 심하다. 그 망막에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혈관이 터져서 잘못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망막증이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최근에 뭐 내가 심근경색이라 이런 걸 앓는 분들은 갑자기 무거운 이렇게 피트니스에서 하시다가는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상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말초신경 장애가 있어서 발 같은 데가 이제 감각이 둔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심한 운동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나 우리 이제 건강관리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시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 찾는데, 오늘 우리 정승재 선생님 이런 거 답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아시다시피 유산소나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다 같이 세 개를 균형 있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근력 운동이나 뭐 유산소 근력 운동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좋으냐 이런 걸 보면,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이제 뭐 당화 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두 개 같이 했을 때 확실히 좋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걸 보고요. 이런 운동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세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나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세 선생님께서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를 믿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운동을 한번 직접 배워보고 그다음에 또 이론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옮겨서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운동 준비물이 조금 있죠, 선생님. 네. 어떤 거 좀 혹시 보시는 분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 아마 있는 그런 것들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물병, 집에 물병 한 500ml짜리 물병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좋고 내가 조금 근력이 없으면 이렇게 좀 작은 걸로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등받이 의자인데 뭐 식탁에 있는 그런 식탁 의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가 매트가 있으시면은 요가 매트도 있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거실에서 이걸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건, 그냥 우리 세면하고 나서 쓰는 수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집에 만약에 다 있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짐볼 혹은 이제 그 세라밴드라고 하는 고무밴드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지금 얼른 갖고 오시면은 운동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물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제가 한번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는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네, 제가 알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자리 옮겨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옆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리닝도 오늘 입고 왔거든요, 선생님. 자세가 좀 되어 있나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딱 집에서 네. 입는 복장 같아요. 네.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제가 질문들을 좀 미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당뇨가 있다, 당 네. 수치가 높다 하는 분들이 운동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네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식전이 좋은지 아니면 식후가 좋은지 밥을 먹은 후에 바로 하는 게 좋은지 한 30분 후가 좋은지 이런 것도 조금 있다면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그게 운동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운동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는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보통은 식전보다는 식후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당뇨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 중에 저혈당의 위험이 가장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식전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후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밥 먹고 숟가락 놓고 땡 하고 바로 운동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혹시 달리기 해보셨죠? 네네네. 100m 달리기 하는데 네네. 밥 먹고 바로 뛰었을 때 혹시 어떤 증상이 좀 배 아프. 그죠? 옆구리가 땡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위가 이 혈액이 위쪽으로 몰려서 소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운동을 해버리면 근육 쪽으로 혈액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쪽에서 허혈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막 땡기고 아플 수가 있는데 네, 또 네, 네.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되는 것도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보통 요새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보통은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식후 20분 정도 이후부터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밥 숟가락을 놓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이후에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도 좀 막고 그 다음에 소화도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식후 20분 여러분들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요 이제 운동을 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제가 좀 목소리가 오늘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하기 전에 긴장하신 그러니까 너무 것 긴장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개개인별로 모두 뭐 당연히 다르고 아까도 이제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이제 큰 포인트도 좀 몇 가지만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뭐 얼마큼, 이런 분들은 얼마큼 네.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운동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ADA라고 해서 미국 당뇨병 학회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운동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주당 150분 정도의 그런 중강도 운동. 중강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속보,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75분 정도의 고강도, 막 뛰는 것처럼 숨이 헉헉 되는 정도의 그런 강도, 이런 정도의 강도를 75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시면 좋고요. 와.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신체 활동을 말씀드릴 때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은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5일을 한다 그러면 30분씩 하는 거고, 내가 운동을 3일밖에 못 한다 네네. 그럼 하루에 5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30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생각보다 네. 많은 운동이 그리고 필요하다. 또 운동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도나 또는 이제 횟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은 유산소, 그 다음에 근력, 또 유연성, 이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운동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 이상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몇 가지의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근육을 사용한 큰 근육 운동들을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한 번 운동할 때. 대근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슴 근육처럼 큰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이런 쪽 운동을 하는 게 뭐 작은 뭐 이런 운동, 이런 뭐 이두근이라든가 삼두근 같은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8에서 10가지를 하게 되면은 다 대근육만 사용하지는 않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근육을 이용한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 원칙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얼른 빨리 운동을 좀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스트레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칭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어때요? 스트레칭, 대부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왜 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부상 예방입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딱 몸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근육이 갑자기 놀래버리는 바람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참 저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저도 교육을 할 때 항상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네네. 항상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안 다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막상 운동을 할 때는 빨리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런 스트레칭들은 꼭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을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분에서 10분 스트레칭을 좀 네. 꼭 하는 게 좋다. 네. 네,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다 어려우면 하셔야 안 돼요. 됩니다. 쉽게 가르쳐 주셔야 네. 됩니다. 알았죠? 네. 장벽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짧은 쉬운 스트레칭 먼저 한번 배워보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 나와주시고 제가 뒤에서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스트레칭부터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요. 조금 한 걸음 뒤로 나가셔서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부위별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하면은 선생님 연령대는 혹시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칭 체조 어떤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국민체조? 그거 아세요? 알죠. 국민체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네, 아주 멀진 생각보다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20대신 30대 이제 중반입니다. 그러시구나. 어쨌든 간에 국민체조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국민체조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조가 동작 하나하나마다가 정말로 그냥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정말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체조를 하셔도 좋고요. 이제 그 체조를 하면서 또 이제 그냥 저와 함께 또 새로운 동작들도 배워보시면 좋으니까요. 일단은 목을 좀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할 건데요. 목은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몇 가지 따라하면 안 되는 동작들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고개를 숙이는 동작, 그 다음에 비트는 동작, 이런 동작들은 그렇게 좋은 동작은 아니고 목을 위로 드는 동작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목에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손을 이렇게 깍지 끼시고 뒤에다가 벌써 시원해요, 저. 맞아요. 이렇게 등만 피셔도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눌러서 목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내렸으니까 이번에 위로 올릴 건데요. 올릴 때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간 치킨 자세라고 생각하시고 치킨처럼 이렇게 등을 이렇게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는 생각으로 모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정을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하신 동작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이거 꼭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뒷짐을 지시고 그 다음에 머리는요 반대로 천천히 내려보세요. 이때 이 손으로 어깨를 누르시면서 목을 옆으로 천천히 내 왼쪽 어깨에 머리를 붙이겠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잡으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옆으로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제가 진짜 막 자세도 안 좋고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거북목 있는 분들도 이런 동작들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이랑 연결된 어깨 쪽을 좀 해볼 건데요. 어깨 쪽은 일단은 오십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오십견이 걸릴 확률이 거의 4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팔을 이렇게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만약에 팔을 다 못 피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팔을 다 필 수 있으면 다 피신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는데 손목을 돌리는 거죠. 돌리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화면으로 지금 선생님 하는 거를 봤는데 네. 어깨가 좀 불편하신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주 불편하다기보다 그냥 좀 되게 좀 항상 뭉쳐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기는 지금 해요. 보면은 자세가 약간 더 어깨를 올리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 있는 거 보니까 어깨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쉽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자, 그 다음에는 내 왼손을 앞으로 하시고 이거를 몸 쪽에 붙여 보실게요. 최대한. 그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몸쪽으로 잡아당겨 주시고요. 시선은 반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이번에는 반대쪽 손을 몸에다 붙이고 잡으신 상태에서 시선을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시원하시죠? 네. 이 정도만 해도 시원해요. 그리고 땀이 약간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인데 손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앞으로 손바닥이 제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최대한 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얘를 바꿔 보실게요. 그러면은 아까 밀었던 거랑 같은 동작처럼 느껴지겠지만 스트레칭 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앞으로 잠깐 돌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등이 이렇게 약간 말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스트레칭이 되는 부위는 이제 뭐 마름근, 능형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인데 이게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근육이라서 스트레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그 근육이 되게 타이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그런 스트레칭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미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위로 한번 쭉 올려볼게요. 이때 발 뒤꿈치까지 살짝 까치발을 들면서 위로 쭉 뻗어보세요. 자, 아주 기지개를 피듯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발 내린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좀 땀이 살짝 나고 그러시죠? 요렇게 이제 상체 쪽을 먼저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체 운동 오늘 많이 할 거예요. 허벅지를 많이 할 건데 하체 쪽 스트레칭을 또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은 이것도 만약에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인데 근데 유연성이 좀 좋으신 편인가요? 그냥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실까봐 요거를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다리를 조금 어깨 넓이 정도로 조금 넓게 벌리시고요. 만약에 유연성이 안 좋고 하신 분 더 넓게 벌리셔도 돼요. 네, 조금 넓게 벌리신다 생각하시고 자 왼쪽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끌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 내려가는 부위까지 내려가시면 거기서 버티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허벅지 뒤쪽이 좀 당겨야 돼요. 넷 버티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갑자기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반대쪽으로 허벅지에 손을 대고 천천히 쓸면서 내려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올 때는 천천히. 자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엔요 요것도 하시면 좋은데 똑바로 선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이거 이제 중심이 잘 안 잡히시면 막 이렇게 흔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넓게 벌리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조금 넓게 벌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을 약간 허벅지 뒤쪽에 대고 뒤로 쓸어내리듯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얘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번엔 다리를 바꿔서 꼬우신 상태로 자, 다시 뒤에 허벅지부터 천천히 쭉 가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올라가시고. 자, 그 다음은 벌써 이제 좀 힘드신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제가 서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약간 앞구비 자세가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뒤에 다리는 쭉 펴시고 발바닥은 둘 다 바닥에 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밀듯이 나가보세요. 그럼 뒤에 종아리가 좀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반대쪽도 이렇게 뒤 다리가 닿는 게 좀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한번.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꿇으신 상태로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바꿔서 이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벌써 지금 운동 다 한 것 같아요. 운동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네.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이 스트레칭을 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이미 다 몸이 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몸이 다 운동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뇨 있는 분들이 스트레칭만을 하셔가지고도 효과를 보신다는 분도 실제로 있긴 있으세요. 시간을 뭐 2,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뭐 요가라든가 태극권 이런 걸 통해서도 뭐 근력운동 유산소에 비해서 막 급격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몸을 다 푸셨어요. 아, 네네. 네. 스트레칭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스트레칭만으로 저는 되게 안 쓴 그런 근육들이 네, 좀 자극이 맞아요. 된 것 같아서 네. 좀 개운한 느낌도 들고 운동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의 좀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배워봐야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당을 낮추는 10분 운동입니다. 10분이요? 네. 뭐 조금 더 제가 준비한 길어도 건 10분 되기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한 15분, 20분 운동을 하겠습니다. 혈당을 네. 낮추는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네. 키포인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집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따라도 해보시고 잘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뒤쪽에서 앉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물병,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짐볼 있으시면 짐볼, 밴드, 수건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저와 함께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체 운동을 먼저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대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하는 운동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하체 근력 운동 위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상체 운동은 근데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운동할 때는 먼저 물병이 좀 필요하거든요. 물병을 제가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챙기시고. 보시면 이게 지금 물병이에요. 굉장히 미니 사이즈인데 이게 몇 그램 될까요? 300 정도 이게 한 될까요? 3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0이면은 아마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않으실 거고 이제 뭐 좀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건데 일단 상체 운동은 이두근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운동은 이두근, 알통이죠, 알통. 그 다음에 어깨.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먼저 구분 동작을 먼저 해볼게요. 이두근 같은 경우는 팔을 굽힐 때 수축이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팔을 굽히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들어주는 만세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깨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깨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내릴 때는 그냥 내리지 마시고요. 올렸으면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올렸다가 위로, 그리고 내렸다가 내리고.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네, 어렵진 그쵸? 않은데 어렵진 많이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10번을 한 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1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해볼게요. 집에 만약에 좀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 근육이. 그러면은 뭐 1kg 내지는 뭐 3kg 이런 걸 갖고 오셔서 하셔도 돼요. 자, 하나, 이렇다가 위로 올리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별로 이렇게 자극이 안 온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을 하셔도 좋고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15개 정도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5개, 10개에서 15개 그 정도를 하시면서 하루에 3세트 정도. 처음 하실 때는 2세트 정도 하셨다가 이게 좀 적응이 되면 3세트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이렇게 3가지 동작을 같이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내 어깨 정도 높이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근데 아까 이제 제가 50견 있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작들이 안 되실 거거든요. 근데 대각선은 또 잘 되실 거예요. 이 각도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대각선만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운동을 해볼 때는 앞에 대각선, 옆으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각각 10번씩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하나씩 10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앞으로 하나, 천천히 내리시고 대각선으로 둘, 천천히 내리고 옆으로 셋, 천천히 내리고 앞으로 넷, 천천히 내리고 대각선 다섯, 천천히 옆으로 여섯, 천천히 앞으로 일곱, 천천히 내리고 대각선 여덟, 천천히 옆으로 아홉. 자, 마지막 앞으로 열. 제가 이제 왜 내릴 때 천천히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올라갈 때 근육이 수축되는 게 맞는데요. 내릴 때 그냥 확 내리는 것보다는 이걸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시게 되면 내려오는 동작에서도 근육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릴 때도 운동이 되지만 내릴 때도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게 되면 같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상체 중에서 큰 근육이 등 근육이 있거든요. 등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옆으로 서볼게요. 선생님도 옆으로 서보시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허리는 펼 수 있으시면 펴시면 좋아요. 네, 허리를 펴시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등으로 잡아당기신다는 느낌으로 이때 이 팔로 드는 느낌보다는 날개뼈를 모은다는 느낌. 그래서 날개뼈에 자극이 가셔야 돼요. 가나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날개뼈에 자극이 갈 수 있게끔 천천히 10번 해볼게요. 하나, 자, 둘, 셋, 넷. 선생님 자세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무릎 조금만 더 구부려 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되면은
데드리프트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잘은 모릅니다. 이걸로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발을 이용해서 이 상태에서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리를 어깨 정도 높이로 벌리시고요. 이 물병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네, 천천히 무릎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인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하고 다시 일어나시고. 이때 무릎을 너무 이게 구부리는 것도 안 좋고 이게 이 물병이 무릎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으로. 근데 이때 시선은 앞을 좀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면서 후 뱉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둘 갔다가 올라오면서 셋 갔다가 올라오면서 넷. 고관절이 약간 접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근데 좀 지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팔팔합니다. 그래서 물병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운동이 있겠지만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밴드가 집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밴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또 이런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밴드 갖고 오겠습니다.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준비된 게 이제 빨간색 세라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색깔마다 좀 강도가 다르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몰라서 설명을 좀 근데 해주세요. 이게요, 보통 세라밴드라고 하는 게 세라밴드가 회사 이름인데요. 이게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색깔별로 달라요.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까만색, 은색, 금색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옅은 색부터 이렇게 진한 색으로 올라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기준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은 초록색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휴대도 편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뭐 휴대가 편하다는 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오래 가고. 근데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막 1년 지나면 이게 삭더라고요. 네.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상체 운동 몇 가지가 아까 물병이랑 비슷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밟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물병으로 했던 거 있죠? 앞으로 나란히, 대각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했던 거랑 같은 동작인데요. 물병 대신에 요 밴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저항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동작을 이걸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리고 등 운동 중에서 물병을 뒤로 제끼는 거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요, 얘를 내 길이에 맞게 하신 상태에서 허리는 펴시고 얘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라고 했던 동작 있죠? 그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아까 할 수 있어요. 올렸다가 올리는 거 있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길게 잡으시면 어깨까지 할 수 있어요. 올렸다가 올리고, 내려서 내리고, 올렸다가 올리고, 내려서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요게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저 물병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으니까 요것도 하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밴드를 활용한 네, 운동까지 한번 밴드를, 배워봤습니다. 네. 자, 지금 근력 운동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상체 운동 끝난 겁니다. 상체 운동이 끝났고, 이게 쉬운 걸 먼저 할까요? 어려운 거 먼저 할까요? 쉬운 거 하다가 어려운 걸로 갈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체 운동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몸통 운동을 좀 할 건데, 몸통 운동은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딱 2가지 정도 동작을 할 건데요. 그 엉덩이 들기라고 해서 제가 따라 누워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워보시고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몸통 운동인데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손바닥을 밑에를 잡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조금 벌리신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근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는 요만큼만 들고 허리를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럼 허리 쪽에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팍 주신 상태로 쭉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내릴 때는 천천히. 자, 다시 둘, 올렸다가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그만. 자, 요 동작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동작에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동작이 있는데 다리를 들고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는 거예요. 자, 그럼 허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 상태로 하고 다리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반대쪽도 선생님 이거 되시네요. 네. 재고 있는 거 맞겠죠? 네. 그 다음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기보다는 그냥 처음 동작에서 하는 브릿지 동작만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코어 운동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플랭크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플랭크 동작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된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들고 다리는 이렇게 약간 교차하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시고 시선은 밑을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렸다가 다시 한번 쭉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시면은 다리를 이렇게 발끝으로 바닥을 잡고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랭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몸이 좀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무릎을 대고 하셨나요? 떼고 있습니다. 방금. 떼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무릎 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무릎 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통 운동은요, 요 2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 드디어 이제 하체 운동 하실 시간인데,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인데, 하체 쪽에 근육이 많이 몰려 있어요. 허벅지, 그 다음에 뭐 종아리, 뭐 크게 보면 엉덩이까지. 그래서 그쪽을 강화시켜 주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하체 운동 혹시 어떤? 스쿼트? 맞아요. 스쿼트. 또 하나가 조금 어렵지만 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들기. 이 3가지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스쿼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스쿼트를 할 때 조금 주의해서 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연세가 좀 많아서 관절에 무리가 있는 분들 있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스쿼트 동작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스쿼트 동작 자체가 굉장히 허벅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하체 운동에서. 요거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런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강도 운동인데 또 이제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절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런지 하지 마시고 스쿼트만 좀 더 열심히 하셔도 좋아요. 스쿼트 자세는요, 일단 스쿼트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쿼트도 있지만 제가 보통 이제 연세가 그래도 좀 40대, 50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와이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일명 그 스모 스쿼시라고도 하는데 다리를 넓게 벌리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조금 미끄러워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이 발끝을 11자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하시고 손은 이렇게 팔짱을 끼시면 되고요. 앉을 때는 이렇게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이 와이드 스쿼트가 좋은 게 허벅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자세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10번만 해볼게요. 한번. 자, 하나. 선생님 다리를 조금만 더 벌려보세요. 네. 네.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스쿼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와이드 스쿼트를 좀 더 권장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집에 짐볼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교육을 해볼게요. 네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짐볼을요 벽에다 대고요. 선생님 앞에 서보세요. 네. 등을 대고 이렇게 이게 쓰는 건가요? 등을 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등보다는 허리 쪽, 약간 엉덩이 바로 위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긴 하니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다리를 좀 넓게 벌리시고 네. 그 상태에서 다리가 좀 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벌써 미끄러운데요? 그렇죠.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네. 동작만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네. 얘를 완전히 딱 뒤로 기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갔다가 올라가시고 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바닥이 미끄러우면 맨발로 하셔야 돼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근데 스쿼트보다 훨씬 안 힘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연세가 많고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보이니까요. 이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스쿼트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허벅지가 기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이 벽을 이용한 짐볼 스쿼트를 할 때는 그 동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다리가 더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무릎이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발이 한 조금만 더 나가 볼래요? 발을. 네, 여기. 네, 여기까지. 미끄러우니까 여기까지 나가서 앉아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그렇죠. 둘.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잠시만 하고 계세요. 네. 나 바쁘다. 잡아보세요. 네. 자, 내려갈 때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다시, 그렇죠. 둘, 셋,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응용해서. 네, 얘만 있으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 갖고요. 공이 없으면 벽에 기대서 하셔도 돼요. 벽이 근데 잘 미끄러져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운동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거 근데 진짜 할만해요. 이거 추천입니다, 그쵸? 여러분. 네. 네네네. 이거 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짐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 이제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스쿼트는 정말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런지를 좀 해볼 건데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야아야 하면서 막 넘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할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대부분 이게 넘어지는 이유가 이 간격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좁아요, 여기가. 이걸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자세가 돼요. 그 다음에 벌릴 때 처음부터 까치발을 드셔야 돼요, 뒤에 발은. 까치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조금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다리를 이렇게 넓게 옆으로 벌리는 상태로 까치발을 들었죠. 그 다음에 손은 허리를 잡으시고 처음부터 런지하지 마시고 바닥에 꿇어보세요, 무릎을. 네. 이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 보이죠? 이 무릎이 앞발보다 나가지 않게끔 살짝 뒤로. 이 정도. 네, 그 정도에서 하셔서 일어날 때도 그냥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다시 무릎 대고 앉아보세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무릎 대고 앉고 지금도 보면은 약간 몸이 앞으로 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일어서 보시겠어요? 여기에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앉아주시는 거죠. 무릎 대고. 그렇죠.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맞아요.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닿기 전에 일어나시는 거죠. 닿기 전에 일어나고 전에 일어나고.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도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대고 일어났다가 무릎을 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힘드니까 5개만 해볼게요. 네. 하나. 선생님은 무릎 대고 하셔도 돼요. 힘들면. 네.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가 반대쪽도 해야 돼요. 네. 이게 한쪽만 하면 또 반대쪽이 또 안 맞아요, 자세가. 그래서 반대쪽 할 때는 자세가 된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자세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네. 자세를 잡았으면 그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여기는 3개만 해볼까요? 힘들죠?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이제 숨이 차는 게 정상이고요. 땀이 살짝 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요 2가지 동작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시면 좋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운동 중에서 이 2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면 좋은 운동들이고 앞에 있는 운동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상체부터 지금 하체까지 쫙 배워봤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럼 잠깐 이제 구두로라도 짧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한 10분, 15분 할 수 있는 운동으로요. 맞아요. 일단은 하체 운동은 스쿼트, 그 다음에 런지까지인데 스쿼트만 하셔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당뇨 운동 하면은 가장 기본이 스쿼트니까 그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 운동 중에서는 물병을 가지고 아까 우리 했던 이두 어깨 내릴 때는 같은 방법으로 올렸다가 내리시는 거. 그 다음에는 어깨 운동. 앞으로 대각선 옆으로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병을 잡고 날개뼈를 모아주는 동작. 이때 허리는 펴신 상태에서 하는 거죠. 요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밴드를 가지고도 아까 비슷한 운동들 했죠. 그래서 밴드를 갖고 올리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했던 동작도 있었고 그래서 상체는 이런 식의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한 거 중에 데드리프트가 된다 그러시면은 아령을 갖고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몸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워서 엉덩이 들기. 근데 엉덩이 들기 할 때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허리만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높이 좀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간 상태가 유지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랭크를 할 때는 다리를 쫙 펴고 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상체만 일으켜서 복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정말 10분 운동, 15분 운동을 네. 한번 정말 가장 클래식한 버전을 배워봤는데요. 이거 네. 진짜 맨날 식사하시고 나서 하시면 그렇죠. 혈당 내리는 운동 확실하게 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매일 하면 좋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운동을 그냥 가볍게 하는 거는 매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헬스클럽을 가서 하는 운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하루 운동했으면 최소한 24시간에서 48시간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동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유산소는 뭐 5일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근력 운동은 최소 주 2회, 좋은 거는 3회까지. 그 이상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월요일 날 운동을 했으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의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쉬는 이유가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휴식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육이 쉬지 못하면 근육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네. 새로운 포인트인데요. 모르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조금 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따라하면 좋지만 네. 저희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아니면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그렇죠. 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쉬운 운동들도 조금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이제 운동은 쉽게 하고 여러 번 하면은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갖고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근력 자체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이 있고 근지구력이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개수를 늘려서 하는 근지구력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심자라든가 운동 처음 하시는 또는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준비물이 있죠. 네, 등받이, 의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더 뒤에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등받이를, 의자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집에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이 운동이 아까 뭐 하체 쪽의 근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의자를 이용한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은 그리고 운동을 조금만 관심이 있게 보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운동들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완전히 너무 의자를 깊숙이 앉지 마시고 네. 살짝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 손거리가 있으면 손거리를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쿼트처럼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자, 앉을 때 뒤에 의자 잘 보고 앉으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 손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안 잡고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강도가 있겠죠. 앉고 또 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셔도 돼요. 앉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강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나요? 그럼요. 앉았다 일어났다 일 뿐인데. 그럼요. 이거 되게 운동 많이 됩니다. 이건 15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운동이 될까요? 좀 했는데. 만만하게 봤는데요. 해볼게요, 한번. 네. 자,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안 짚고 하시네요. 일곱. 안 짚고 하는 게 더 강도가 좋죠. 여덟. 아홉.
앞만만하네요.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숨이 좀 차시죠? 네, 조금 찹니다. 이게 이제 개수를 뭐 30개까지 늘리면 약간 유산소적인 운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조금 숨이 차요, 정말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TV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물론 소파에 앉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때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이 또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는. 약간 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게 이렇게 다리를 드는 건데 선생님은 앞에서 하시고 제가 옆으로 돌게요. 옆에서 보면 좋으니까. 그 상태에서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때 발가락이 몸쪽으로 당겨셔야 돼요. 그래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반대쪽도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게 포인트.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허리는 세우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발가락 당기세요. 둘, 셋. 제가 너무 유연성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씩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떠세요? 너무 당겨요, 여기 지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허벅지 운동이 많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무릎 수술하신 분들 있죠. 무릎 수술하신 분들한테 하는 운동 중에서 거의 초기 재활할 때 하는 운동입니다. 재활 운동이기도 하군요. 네. 그래서 허벅지에 힘을 넣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한쪽 다리씩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일어서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 의자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보세요. 네. 잡으시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종아리 쪽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종아리 운동은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하고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얘를 잡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하셔도 돼요. 내가 이제 밸런스 기능이 좋다 그러시면은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구조물을 잡고 이렇게 대신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잡고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교육해 드리면 집에서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 막 한때 이거 네. 발끝 올리는 운동 맞아요. 되게 좋다. 이거 네. 유행했던 것 같기도 근데 해요. 이것도 뭐 클래식한 운동이긴 하죠. 이 운동 자체도. 와.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말초까지 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이 종아리 근육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되게 종아리가 되게 많이 그렇죠? 당겨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종아리가 두꺼워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막 무거운 걸 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종아리 근육이 두꺼워질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종아리를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여자분들도 많이 하셔도 좋아요. 또 미용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의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한번 오늘 많은 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걸로 이제 그 플랭크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잡으시고요. 올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아까 우리 했던 플랭크 네. 그 동작 조금 변형한 거고요. 의자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의자를 이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 더 이제 하체 운동.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시고. 이 상태에서요. 엉덩이 쪽 운동인데 약간 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으로 찰 거거든요. 아, 네. 이 상태에서 살짝 잡으시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이게 다네요. 제가 이쪽에 가겠습니다, 선생님. 돌아서 할까요? 네. 이게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네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차는데 이게 봐봐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허리는 세우신 상태에서 요만큼만 올라갈 수 있게끔 딱 엉덩이 자극이 될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 자. 이거 힘드네요. 그럼요. 와. 자, 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선생님들 옆으로 한번 이렇게 서보시겠어요? 네. 옆으로 하는 동작이 있고 이 상태에서 뒤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거를 완전히 드는 게 아니라 허리 세우신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하나, 둘, 셋. 엉덩이 힘들어할 수 있게. 넷, 다섯. 약간 힙업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쉬운 운동이긴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아주 쉽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운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힘듦이 있어야지. 운동은 과부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보다는 조금씩 강도를 올려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운동들도 집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의자를 하나만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의자가 스쿼트 좀 어렵다 하실 때 네. 의자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이게 조금 의자가 보통 식탁 의자는 이거보다 좀 높긴 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이게 조금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잡은 상태에서요. 자, 뒤로 이렇게 상태에서 뒤로 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높으면 네. 이게 완전히 풀 스쿼트처럼 앉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니 스쿼트라고 하거든요. 요만큼만. 근육 여기 이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갈 정도만 내렸다가 올리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셔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등받이가 있으면 좀 높은 데를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네. 있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까처럼 짐볼을 갖고 하시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스쿼트 방법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의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도구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네.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40대 분들도 보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려운 거 안 할게요. 스트레칭. 네. 앉아보세요. 네. 이게 쉬운 거니까.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앉아 있을 때 많이 이제 좀 허리도 좀 많이 뭉치고 어깨, 목, 특히 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들어갈 때 했던 스트레칭인데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했던 거죠. 이거를 뒤에 잡고 허리를 딱 핀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렇게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요렇게 돌아서 여기를 등받이를 잡는 거예요. 요렇게 허리를 비틀어주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실 때 뭐 이렇게 아까 했던 스트레칭들 있죠? 이런 거 다 하시면 좋고, 하체 같은 경우는 엉덩이 쪽이 많이 이제 앉아 있으면은 이 근육이 타이트해져요.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려 보실까요? 네. 올리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당기죠? 엉덩이 쪽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자, 어떻게 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생님은 진짜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이렇게 유연성 떨어지는 사람은 이거 끝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잡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많이 앉아 계시면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한 5분이면 되거든요. 5분씩만. 아, 너무 네, 시원합니다. 1시간에 5분 정도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 사무직 하시는 네. 분들은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집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보다 앉아서 할 수 맞아요. 있는 운동을 좀 알려주시니까 이게 허들이 좀 확 네.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의자 앉아서 하는 운동까지 배워봤는데요. 네. 아까 그 근력, 유산소,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네, 떨어지기 맞습니다. 마련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트레칭은 지금 알려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처럼 조금 유연성이 네, 떨어진다 너무 그러면 떨어져요. 네. 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 여기까지 안 간다고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딱 버티시면 돼요. 이걸 하루에 0.1mm라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면 돼요. 길게. 안 그러면은 이 스트레칭이 운동하기 전에 부상 예방을 위해 하는 건데 오히려 스트레칭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중에서도 정적인 스트레칭, 아까 제가 했던 건 대부분 정적인 스트레칭인데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조금 예방이 적게, 부상 예방이 좀 적어지고요. 스트레칭이 꼭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적인 스트레칭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게임을 뛴다거나 운동을 하기 전에 다리를 풀어주는 거. 우리 뭐 TV에서 보면은 축구 선수들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이것도. 스트레칭인데 이런 동적인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경기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이제 운동 전에 충분히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스트레칭이거든요. 가슴 스트레칭 같은 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운동할 때 조금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저는 그 한 자세에서 좀 버텨라 이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이게 운동 강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세요. 특히 스트레칭은. 안 그러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허리가 삐끗, 무릎 삐끗 할 수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다치면.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정말 스트레칭부터 10분 운동, 그리고 조금 운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운동,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까지 좀 배워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60대 이후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이게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중간중간 하면서 말씀드린 게 밸런스, 이 균형 잡기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 이건 뭐 거창하게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한발서기 운동이에요. 이거 보여드리면 얘도 의자가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의자가 없으면 벽도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발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발 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시면 들고 벌리시는 거죠. 이대로
30초 벌리고,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넘어질 것 같다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자 코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집에 이거 수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건을 이렇게 말아요. 네,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수건을 이렇게 똘똘똘 마시면 돼요. 우리 정리할 때처럼. 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한번 놔보시겠어요? 네. 길게 놓고. 네. 어느 쪽이 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오른발? 오른발로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그 왼발로 해볼게요. 저는 네. 왼발이 좀 더 자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밟아보세요. 네. 밟았죠? 네. 살짝만 들어보세요. 어때요? 좌우로 흔들리죠? 네. 이거 좌우 흔들 때 요거를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자, 난이도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는 밸런스 운동. 이때도 물론 이제 이것까지 오신 분들은 이 밸런스 운동이 좋은 거니까 꼭 잡는 게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자 같은 게 있으면 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되면 그다음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요 수건의 가운데를 밟으시고 올리면 얘는 앞뒤로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앞뒤로 흔들리는 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잘 하시네요. 그래요? 네. 이것까지 되면은 네. 이제 한발석이 끝판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혹시 아세요? 뭐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뭐죠? 너무 궁금한데? 60초 자. 후에? 되게 쉬워.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든 상태에서, 자, 뭐냐면 눈을 감으세요. 이걸로 10초 이상 버티는 분을 많이 못 봤거든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근데 이미 3초에서 끝났어요.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네네네. 이건 흔들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요? 얘는 그대로 있는 게 버티는 거지, 이거는 아닌데. 한 번만 다시 해봐도 해볼까요? 될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오, 셋, 넷, 어렵 4초. 아까보다 1초 늘었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우.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그 지지대를 잡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낙상,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도 이 밸런스 기능이 좋아야지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 근데 진짜 넘어지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 진짜 네, 좋은 꼭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운동이. 그럼 뭐 벽을 될수 있을 잡고도 것 할 같아요. 수가 있고 네네네. 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없이 그냥 이런 데서 하다가는 하다가 이제 뭐 탁자나 이런 데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동 다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자리로 좀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질문도 좀 받아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리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배우고. 아니, 우리 교수님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협소해가지고 따라했습니다. 네, 협소해가지고 저만 배웠는데 이렇게 교수님 뒤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았으면은 같이 배울 걸 그랬어요. 뒤에서 배웠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열심히 같이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질문 조금 있어서 나누어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후 바로 운동이 좋은가요? 아니면 식후 30분 후 운동이 좋은가요? 아까 답변을 주시긴 맞아요.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바로 하지 마시고요. 식후 20분 이상 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막 배도 땡기실 거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교수님, 아침 식전 혈당이 전날 저녁을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식사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전날 저녁 식사와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공복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직장인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집에서 한 9시, 10시쯤 식사하시고 그냥 쉬다가 주무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안 먹으려고 일찍 먹었어요. 근데 이제 12시쯤 되니까 출출한 거죠. 치킨, 피자, 뭐 이렇게 족발 이런 거 시켜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야식이 굉장히 문제고 저녁을 적정한 시간에 드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늦게는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공복 혈당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식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의 식사 원칙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아, 네, 그 간단히.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칙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식사 말하려면 너무너무 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골고루 드시고 제때 드시고 알맞게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골고루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5개 영양소 있으니까 그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라.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때 드시라는 게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때 식사 시간에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굶거나 그러면 그때는 저혈당이 왔다가 또 많이 드시면 또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라는 거고 알맞게는 이게 양이 되겠죠. 양쪽으로도 뭐 당뇨병 환자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량 드셔야 된다는 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의 수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이 오고 과식하게 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식사 양을 고를 때 이렇게 하나의 큰 접시에 넣는다면 밥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어육류, 단백질 되겠죠? 고기나 생선, 두부 4분의 1, 그리고 이제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셔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포션을 잡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는 하루 1번, 남자는 하루 2번,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일이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과 한 3분의 1쪽 정도, 여자 한 1번, 남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과일도 많이 먹으면 당 올리는 거 맞죠? 과일이 이제 당도에 따라서요 차이가 다른데 그 당뇨가 당질이 높은 그런 과일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와서 이제 아니면 또 뭐 자가 혈당 측정기를 해서 저는 꼭 이제 꼭 측정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드셔보시고 나 사과 요 정도는 괜찮아. 뭐 올라가도 100 이내에서 올라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요즘에 수박이 수분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박도 꽤 올라가거든요. 당도가 있고 뭐 참외 이런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가 자기한테 이제 맞는 용량인지를 좀 이렇게 혈당을 보시면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 차이가 확실히 있군요. 확실히 있죠. 그렇군요. 혈당 측정기
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댓글 다시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는요, 저희 미국에서 시청을 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진단 받으시고 영양사 선생님과 1시간 교육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교육이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소금님께서도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여름이었다님께서는 운동관리사님도 나오셨네요. 너무 기대가 된다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전문가시네요. 국가 자격증이네요.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는요, 혈당 조절이 너무 어렵다고, 잠을 못 맞아요. 자도 네, 높고 네, 네, 아파도 오르고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아도 맞아요. 오른다고 하시는데 네, 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가 네, 있나 네, 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식사랑 운동이랑 똑같이 해도 어떤 날 내가 잠을 못 자면은 높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을 못 먹었어요. 뭐 설사하느라고. 그러는데 혈당이 뭐 30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여러 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그냥 우리가 당뇨병처럼 만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당뇨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당뇨가 굉장히 초기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저런 변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당뇨가 심한 분들은 저런 하나하나의 요인에 따라서 혈당이 굉장히 오르고 내리가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교수님께 어떤 이제 높을 때 혈당이 높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조치를 하면 되는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때만 뭐 약을 좀 더 드신다든지 인슐린 높인다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네네네. 좀 주셨습니다. 20대 당뇨 너무 무섭죠 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이제 관리사님께서도 젊은 분들 많이 네, 보신다라고 공감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요, 교수님 남편 60세 분이시고 다이아백스 1000mg 2회 복용을 2월부터 했습니다. 근데 5월쯤부터 부쩍 밥맛이 없다 하고 실제 네, 체중도 네, 네. 3kg쯤 빠졌다고. 네, 네, 이게 네, 약이 네, 네.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네, 하나요라는 네, 질문을 네, 주셨네요. 네. 다이아백스가 메폴민이라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고 인슐린 저항성 조절하고 좋은 약인데요. 저 2000mg은 거의 최대 용량인데 그 용량에서는 조금 좀 소화도 안 되고 입맛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이아백스를 용량을 좀 줄이고 다른 약을 좀 추가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DL 검사, 요거는 뭐 이상지질증과 관련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긴 네, 한데 네, 식사와 좀 상관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그런 건 이제 주셨네요. 포화지방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이제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드시도록 하고, 또 이제 지질 이제 그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네. 그리고 해피타임님께서는요, 점심 식사 전에 혈당을 쟀는데 99였습니다. 요거 얼마여야지 정상인지. 해피타임님은 당뇨 있으신 분은 아니신 것이죠. 보통 공복 혈당은 100 미만입니다. 100 미만이고 당뇨는 공복 혈당 126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당뇨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 아까 선생님께서 운동 준비물 말씀 주신 게 다 있으시다고. 그래요? 요거 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옆구리 아프다. 네. 그죠. 아까 식후 20분. 네. 네. 20분 기억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십니다. 스트레칭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제조 세대. 그러니까요. 쉬운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줄넘기는 어떠세요, 혹시 선생님? 줄넘기요. 네. 너무 좋은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컨택되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관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무리가 그런 될 수- 분들한테는 줄넘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줄넘기인데 이제 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잡이로 하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게 유산소. 줄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군요. 체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계단 오르기도 되게 핫했었잖아요. 이거 맞아요.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어디 나가서 무슨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항상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그래요? 네. 계단 오르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아무것도 뭐 음식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계단 오르기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명의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체중에 있어서도 체지방이 많이 빠지는 결과가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는 근육을 많이 쓰지 않는데 수직 이동이잖아요. 계단은. 그러다 보면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다 쓰고 종아리 근육 쓰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계단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번으로 말씀 주신다고 네, 하니까. 저는 항상 1번입니다. 네. 좀. 제가 많이 네.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요. 운동을 하시라 그래도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식사하시고 계단 좀 올라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단시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량이 굉장히 되고 당화혈색소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실제로 뭐 점심 먹고 한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셨는데 운동 하나도 안 했는 다른 운동 안 하고 또 이제 체중도 좀 빠지고 당화혈색도 좋아지는 결과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저가 3개월마다 한 환자를 뵈면 한 달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그리고 안 하시다가 병원 오기 한 보름 전부터 또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딱 한 달 해봤거든요. 계단 오르기. 제가 산 증인인데 한 달을 좀 열심히 했어요. 네. 100층을 매일매일 올랐거든요. 100층이요? 네네. 근데 체지방률이 제가 24%였는데 한 달 후에 19%가 됐어요. 저 식단도 안 하고 다른 운동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안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 아주 네. 추천해 주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네요. 네, 누워서 보고 있다고.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매일은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2, 3일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하셔도 2, 3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네,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어차피 많이 못하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다.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이코알라님께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잘 안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네. 또 응원의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제니님께서는요, 20대 여성도 당뇨 검사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루틴하게는 20대 여성은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 한 40세 이상부터 당뇨 검사, 35세 이상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20대 여성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뭐 굉장히 비만하다든지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당뇨가 많다든지 한 20대에 이제 이미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았는데 뭐 거대화 4kg 이상의 거대화를 낳았다든지 뭐 당뇨병과 관련된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럴 때만 하시는 거지 그냥 그 스크리닝에서 루틴 스크리닝에서 20세 여자는 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 1시간 동안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느덧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두 분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는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선생님께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운동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득이 되는데 독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복 운동에 대한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저혈당이 정말 위험해요. 막 내가 운동을 이제 마음먹고 해야지 하고 막 운동을 하는데 저혈당이 오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복에 운동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를 드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 운동을 했을 때 좀 혈당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간식을 꼭 갖고 가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혈당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조금씩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 체력에 맞는 욕심부리지 않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독이 되는 운동이 되지 않도록 그럴 수도 기억하겠습니다.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그 당뇨 환자는 이제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머리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뭐 거창하게 헬스클럽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집에서도 그냥 물병 갖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계속 앉아만 있으시기보다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뭐 1시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들고 다리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시고 계단도 올라가시고 조금이라도 좀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은 혈당 조절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계속해서 바지런하게 좀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당부 사항까지 좀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당뇨의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교수님께 또 잘 배워봤고, 정말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주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아,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혈당 쭉쭉 내려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